네, 아침을 여는 증시 오프닝 벨 1부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어서 전문가분 모셔보도록 하죠. 멀린 78의 이민우 대표 자리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네, 주말 잘 보내셨나요? 예, 잘 보냈습니다. 네, 지난주 금요일장이 토요일 새벽에 마감이 됐는데요. 금요일장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요? 네, 지난주를 기준으로 해서 그 주요한 기업의 실적이 다 발표가 됐습니다. 네, 실적들을 보면 그 예상을 거의 다 뛰어넘었기 때문에 그 실적을 분석했던 애널리스트들 다 그만둬야 될 것 같은 정도로 실적들이 좀 좋았죠. 왜 이렇게 실적을 못 맞췄나 싶을 정도로 실적 차이가 크게 났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주요한 기업들이라고 한다 그러면 이제 저기서 저 표에서 보이는 큰 칸을 차지하는 마이크로소프트나 애플이나 TSMC, 구글, 페이스북, 아마존 이런 기업들을 얘기할 텐데, 이런 기업들이 다 전반적으로 빠졌습니다. 이게 왜 빠졌을까? 여러 가지 얘기가 좀 있을 텐데, 빠진 이유는 너무 가격이 많이 올랐다. 그리고 또 이제 1등을 했기 때문인 것 같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이 김기성 이코님이나 장혜코님 두 분 다 학창 시절에 1등을 그 전교 1등 이렇게 해보셔서 잘 아시겠지만, 1등한 이후에 찾아오는 그 허탈감 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 공부도 하기 싫고, 저는 2등밖에 못 해봤기 때문에 잘 모르겠는데, 그런 것처럼 이제 이 실적이 최고점을 찍고 나면 그 다음에 오는 그런 더 이상 올라갈 수가 있을까 하는 그런 의문, 그런 회의감 같은 게 이 실적이 이런 가격에 좀 반영된 것 같고요. 이게 실적과 동시에 가격이 항상 일정하게 정비례를 가지 않는다, 여기서 지금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2월, 3월, 4월 이 3개월 전체를 봤을 때는 이 3대 지수 모두가 다 계속 매월 상승을 해왔기 때문에, 이 자체로 하루 빠진 거 정도로는 그렇게 큰 우려할 만한 상황은 아닌데, 그냥 단지 걱정은 지금 이렇게 실적이 좋았기 때문에 다음에 이걸 뛰어넘는 어떤 호재가 있을까? 그 정도 걱정을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오벌가 분석 지난주 기준입니다만은 실적이 예상보다 좋게 발표된 기업들 가운데서 주가가 당일날 올라간 기업은 58%밖에 안 되더라. 그렇죠. 하는 그런 얘기가 있긴 합니다만은 아마존 같은 경우에 네네. 사실 깜짝 놀랄 만큼 더군다나 그렇죠. 아마존의 작년 1분기와 금년 1분기를 비교하면 코로나 팬데믹의 영향을 이번에 덜 받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적이 워낙 좋게 나와서, 그것도 조그만 기업도 아니고 엄청나게 큰 기업이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떨어지는 부분은 단순히 차익 실현 매물이다로 가지고는 좀 부족하지 않나요? 예, 그렇게 얘기하기는 좀 어렵고요. 이게 300만 원이 훨씬 넘는 이 가격 때문에 가격에 대한 어떤 이 대형주에 대한 부담감 이런 것도 좀 있을 수 있기도 하고, 그 장중에 이제 최고점을 찍었는데, 최고점을 찍고 나서 그 이상을 가려면 예상했던 실적을 더 뛰어넘는 호재를 더 기다렸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것만으로는 더 부족하다. 시장은 항상 더 요구하는 그런 부분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가격, 실적, 그러니까 실적이나 이런 전망 외에도 항상 이런 시장 내에서 가격은 이 수급이나 그런 요인들에 의해서도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겠죠. 그것만으로도 충분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네. 네. 지금 보면은 서학개미 분들이 제일 많이 이제 거래를 했던 4월 거래량은 어느 정도 나왔나요? 네, 일단 저기부터 좀 보면 이제 4월 마감하고 나서 우리 서학개미가 미국에 투자했던 그 보유 탑 20을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저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부동의 1위는 역시나 테슬라네요. 테슬라가 네. 지금 90억 달러 정도 가지고 계시고, 이제 애플이 그 다음에 이제 40억 정도, 40억 달러 정도 가지고 계시고, 그 다음에 아마존, 그 다음에 알파벳,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 나스닥 100 ETF, 팔란티오, TSMC, 하스브로, 이 전부 다 이 1위부터 10위까지는 전부 다 실적이 다 좋았기 때문에, 아마 여기 엉덩이 오랫동안 붙이고 보유하셨던 분들은 수익을 좀 보셨을 것 같아요. 근데 테슬라는 최근에 이제 등락이 좀 이 1위부터 10위 기업에 드는 대형 종목 치고는 등락이 변동성이 좀 있었기 때문에, 여기 언제 들어가셨냐에 따라서 좀 차이가 좀 있으실 것 같은데, 나머지 기업들은 이 실적 시즌에 높은 좋은 실적을 좀 기록하고 있어서, 아마 전분기 대비해서, 그러니까 1분기 대비해서 3월달 대비해서 좀 주가의 성장이 좀 있어서 좀 좋아지셨을 것 같고, 11위부터 20위까지 한번 다시 보면 S&P 500도 이제 1분기 동안 이제 5.6% 정도 성장을 했고, 그랬죠. 수익이 보잉은 좀 좋지가 않았습니다. 좋은 뉴스가 있을 것 같다가, 이게 팬데믹이
끝난다 뭐 이런 것 때문에 전망 때문에 좋았지만 결국에는 이제 주문을 하는 중국이나 유럽 뭐 이쪽에서 주문을 취소한다든가 뭐 그런 것 때문에 좀 실적이 안 좋았고 그리고 이제 ARK 그 이노베이션 이거 같은 경우도 여전히 이제 뭐 많이 가지고 계신데 10위 안에서 좀 밀려난 것 같고요. 월트 디니지 그리고 그 다렉시온 반도체 3배짜리 ETF 3배짜리도 있습니까? 예, 3배짜리 많이 하시더라고요. 네. 예, 그다음에 몬트리올 은행 이것도 뭐 10위 안에서 밖으로 좀 벗어났고 반도체, 소프트웨어, 뱅가드, 뭐 스펙 중에 그 CCIV라고 처칠 인베스트먼트에서 하던 그 루시드라는 그 전기차에 관련된 게 아주 그 순위 높은 순위에 있다가 20위권으로 벗어났습니다.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좀 그 실적에 맞춰서 현실적 판단으로 이제 서학개미 분들이 좀 판단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래량을 좀 보게 되면 아니 근데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네. 지난달하고 비교하면 전체적인 보유량은 좀 줄었죠. 예, 약간 좀 줄었습니다. 그렇게 많이는 아니고요. 예. 약간 좀 차이가 좀 나는데요. 네. 그렇다고 해서 아주 절대적 금액이 차이가 나는 건 아니고 한 5%에서 10% 사이 정도? 그러니까 약간 테슬라에 대한 믿음은 여전하다. 예, 그렇습니다. 뭐 근데 그런 건 좀 있죠. 그 ARK 인베스트먼트 그러니까 저기 돈남 캐시우드가 네. 뭐 그런 얘기를 했죠. 뭐 테슬라 주가가 3,000불 갈 것이다 얘기하고 테슬라 보유 그렇게 발표하고 나서 그 다음 주에 테슬라 보유 지분을 줄였거든요. 네. 예. 그 테슬라 주가가 많이 올라갈 거다고 하고 이제 주가가 좀 올라가니까 이제 테슬라 지분을 팔고 다른 걸로 갈아탔는데 그러니까 미국 언론들도 보면은 그 월가에서도 일론 머스크를 두고 투기꾼이다. 네. 뭐 하는 얘기도 많이 나오더라고요. 네. 근데 그게 뭐 2025년에 3,000불은 뭐 당연 간다 이렇게 얘기했던 그 캐시우드 네. 예, 아크 인베스트먼트의 캐시우드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걸 좀 정리를 하더니 코인베이스 같은 걸로 갈아타고 뭐 그런 걸로 봐서는 예, 그런 거 뭐 비일비재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증권 시장에서 영원한 네. 뭐가 없다 이렇게 봐야죠. 예, 그런 이슈에 너무 휘둘리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지난 예, 네. 거래량을 한번 또 네, 네. 보면 거래량을 보면 이제 어디에 관심이 제일 많으신지 좀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탑20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1위는 테슬라고요. 네. 그 2위는 말씀드렸던 그 다이렉션 반도체, 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를 추종하는 3배짜리 ETF입니다. 와 정말 좋아하네요. 네, 그리고 몬트리올 은행을 네. 좀 하셨고요. 그 이제 10위권에서 이제 밖으로 그 10위권 밖으로 벗어났고 애플 많이 매입하셨고 게임스탑은 아직도 많이 거래를 하시는 것 같아요. 네. 보유량은 많지 않은데 거래량은 많은 거네요. 예,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네. 네. 나스닥 100 추정하는 ETF 3배짜리를 꽤 많이 하시더라고요. 저 3배짜리는 지난달에 어쨌든 만약에 월 초에 들어가서 월 말까지 갖고 있었으면 먹은 거 아닙니까? 예, 수익이 그렇죠. 난 거 아닙니까? 수익이 많이 났죠. 네. 예, 그 거래 3배짜리 많이 하시고 그다음에 팔란티어 그리고 엔비디아, 그 아마존, 그 스킬스는 이제 게임 플랫폼 기업인데 이제 10위권 안으로 처음 들어온 기업입니다. 네. 그 기업을 이것도 어떻게 보면 이제 어떤 그 방에서 그런 그 정보를 이런 걸 얻어서 하시는 것 같고 스킬즈라는 그 게임 플랫폼 기업은 처음 들어왔고요. 그다음에 이제 11위부터 보게 되면 골드만삭스 ETF, 반도체 ETF, TSMC 그리고 이제 아까 보셨던 그 루시드라는 전기차 투자하는 그 스펙 그 CCI 처칠 그 인베스트 캐피탈의 그 스펙 그리고 코인베이스가 이제 들어오게 됐고요. 그 나노엑스 이미징은 우리나라 SK가 투자했다는 그 엑스레이 기업인데 네. 소니 기술을 이용했다는 그 기업이고요. 바이두가 좀 들어있고 나스닥 100 들어있고 특이한 건 나스닥 100 그 숏 포지션 마이너스 3배짜리를 거래를 좀 많이 하셨더라고요. 저거는 틀림없이 손해봤겠네요.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이 정도로 거래를 좀 하셨는데 역시 이제 경향은 좀 공격적이다. 뭐 이런 거 좀 알 수 있겠습니다. 이제 트렌드를 많이 타기도 하는데 그래도 전에 비해서 그 이슈에 굉장히 많이 묻어가던 것들은 좀 줄었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네. 네. 지금 보면은 5월 조정 장세론이 슬슬 나오고 있잖아요. 예, 어떻게 그렇죠. 보시나요? 네, 그 5월 조정 장세론 유명하죠. 뭐 그 5월 되면 이제 다 팔고 떠나라. 그래갖고 세린메이라는 그 월가의 격언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월가의 격언 그 세린메이에 대해서 좀 조사를 해봤는데
그게 꽤 오래된 얘기더라고요. 거의 40년 가까이 된 얘기인데 그거에 대한 그 근원을 좀 확인해 봤어요. 월가의 그 전설적인 격언 그 세린 메이 앤 고어웨이 그게 이제 5월에는 다 팔고 떠나라 뭐 이런 얘기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를 그 얘기하신 분이 예일 허시라는 분인데 이분이 이제 1980년대 중반에 저 얘기를 하셨는데 이제 통계를 보니까 1950년대 통계를 보니까 뭐 그 5월부터 10월까지는 거래를 하지 말아라. 그리고 이제 11월부터 다시 거래를 해야 된다. 이제 그렇게 해야만 수익이 난다. 그런 거를 이제 통계를 가지고 발표를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세린 메이 앤 고웨이란 말이 있는데 그 이유는 뭐 5월부터는 기업들이 실적이 이제 하락한다는 거예요. 이 계절적 요인 때문에. 이제 전통적으로 그 다우존스 산업평균에 들어있는 기업들을 보니까 이게 전통 기업이어서 더 그런 것 같은데 뭐 그때는 이제 휴가 가고 여행 가고 그리고 또 뭐 이런 그 기업 매출이 좀 떨어지고 뭐 그런 요인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그래서 통계적으로 쭉 보니까 1950년대부터 보니까 여름 기간 동안 계절이 좋은 시간 동안은 전반적으로 기업 실적이 뭐 기업 이익이 예,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여름에 휴가 때 주가 빠진다 하는 얘기. 그리고 또 난 11월에 사라라는 부분은 조금 이해가 안 되는데 일반적으로 얘기할 때 월가의 펀드 매니저들이 자기가 투자한 종목의 수익을 실현하기 위해서 그 언제죠? 추수감사절 지나고 나면 판다 하는 그렇죠. 이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러면 11월에 사가지고 그 얼마 안 되는 기간밖에 안 되는데 그건 좀 이해가 안 되는데. 4월에 사서 11월에 파는지. 근데 여기서 이제 월가의 격언을 만든 이 예일 허시가 얘기한 이분은 이 5월부터 10월까지는 거래를 하지 말라는 거죠. 팔고 떠나서 시장을 돌아보지 않고 고정 수입에 의존해서 사는 게 가장 좋았다 이런 통계를 냈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통계상으로 그렇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게 이제 전반적으로 들어맞았고 이거는 이제 다우존스 산업평균을 따라 보니까 그렇더라. 근데 이게 이제 굉장히 오랫동안 통계를 보니까 그런 추세가 있어서 이 월가에서 이제 도는 얘기로 맞았는데 그럼 이번 달은 더 어떨 것인가 이게 더 중요하잖아요. 여기에 대해서는 좀 이번은 다를 거다라고 얘기한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이제 제가 그거가 왜 다른지 이 예일 허시란 분이 얘기한 거에 대한 다른 얘기를 좀 가져왔는데요. 요번에 이제 저도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걸 이제 뽑아왔는데 이번에는 이제 높은 경제 성장, 그러니까 GDP의 성장 속도가 굉장히 빠르고 기업 실적의 개선 지속도 계속 유지가 되고 있으면서 시장 친화적인 연준 입장이 있어요. 근데 이 얘기를 이제 제프리 허시란 분이 얘기를 해갖고 제가 인터뷰를 한 거를 이제 가져왔는데 여기 보면 사진에 2명이 나오지 않습니까? 앞에 사진은 어떤 할아버지가 이제 계셨는데 그 앞에 할아버지가 여기 앉아 계신 분이에요. 예일 허시. 서 있는 분이 제프리 허시인데 이 허시라는 이 두 분이 이제 아들인데 예일 허시가 그러니까 5월에 팔아서 11월에 그렇죠. 그 아버지고 그 아들 제프리 허시도 마찬가지로 아버지처럼 자산 운용을 하고 있는 그 인베스터인데 이 세 가지 이유를 들면서 이번 5월은 전혀 다른 양상을 가질 것이다. 그리고 또 하나 그 올해는 이제 프리 일렉션이 있어서 이제 다우존스 산업평균 지수를 봤을 때 이제 선거 기간이 있던 해는 항상 다우존스 산업평균 지수는 더 많이 올랐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이제 그동안의 계절 지수의 영향을 전혀 받을 것 같지 않다. 그런 얘기를 해서 제 생각에는 이제 금년 5월은 기존의 계절 지수가 전혀 적용되지 않을 것 같고 시장을 떠나는 것보다 이제 시장에 머무르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할 것 같다. 그런 얘기를 좀 들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항상 그런 거 믿고 투자하다가 낭패 보는 사람들 많잖아요. 그렇죠. 대표적인 게 마크 트웨인이라면서요. 마크 트웨인이 이제 소설가 마크 트웨인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이 마크 트웨인은 이제 그 미국인이 가장 사랑하는 그 소설가죠. 이제 영어로 한 얘기가 있어갖고 우리 장앵커님 동시통역사 장앵커님께서 이제 원문을 좀 읽어주셨으면 좋겠는데. 네, October. This is one of the peculiarly dangerous months to speculate in stocks in. 그다음 the others are July, January, September, April, November, May, March, June, December, August, and February라고 나와 있네요. 1년 내내 하지 말라는 얘기네요. 계속 하지 말라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저렇게 한 얘기가 이제 1년 내내 하지 말라고 한 얘기가 2월이 하나 빠졌는데요. 2월이 마지막에 있구나. 그리고 2월이 있다. 1년 내내 주식하지 말라 이런 얘기가 있는데 저 이야기의 이유가 있습니다. 저 이야기의 이유는
이제 이것도 어떻게 보면 지금이랑 뭐 비슷한 시기일 수 있습니다. 새로운 시대가 좀 열렸고 새로운 기술이 있고 뭐 제2의 무엇이 나오던 시기가 있는데 1800년대 그러니까 그 19세기 중반에 그 이제 미국이 이제 멕시코와 전쟁을 해서 미국의 중부, 남부, 서부 지역을 이제 영토로 새롭게 편입을 한 시기가 있었어요. 그때 그리고 나서 이제 서부 개척 시대가 열렸는데 그때 그런 시대를 이제 골드러시라고 그렇죠. 네. 예, 그러는데 그때 이제 그 확장된 그 남부, 중부, 서부 영토 확장 시대에 저 빨갛게 보이는 저 지역이 원래는 멕시코 영토였는데 미국이 힘으로 멕시코한테 뺏었었죠. 그렇죠. 근데 저 때 이제 뭐 골드러시라고 하면서 이제 금광이 나온다고 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그 서부로 가게 됐는데 그때 금, 은, 광산, 철도 이런 말만 나오면 모든 주식이나 회사 뭐 그쪽 지역에 무조건 올라가는 그런 때가 있었거든요. 근데 마크 트웨인이 그런 테마에 편승해서 투자를 엄청나게 했습니다. 얼마나 했어요? 그때 2,500달러, 그러니까 지금 돈으로 300만 불 정도를 투자를 해서 홀라당 다 날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 저렇게 투자를 하고 1년 내내 주식을 하지 마라, 뭐 이런 얘기를 하게 된 거죠. 근데 지금으로 보면 뭐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뭐 무슨 자율주행, 전기차 뭐 이런 거 묻으면 뭐 바이오 이런 거 묻으면 무조건 올라가고 정치인 묻으면 무조건 올라가는 것들 있지 않습니까? 뭐 이항이나 뭐 아니면 중국 묻으면 올라가고 그런 식의 뭐가 묻으면 올라가는 그런 테마들이 있었는데 그렇게 그런 올라가는 테마에 투자대가 그냥 완전 그냥 다 이렇게 된 거죠. 근데 어떻게 보면 시장 전체는 굉장히 친화적이죠. 뭐 그 경제 성장도 빠르고 중앙은행도 굉장히 시장 친화적이고 기업 실적은 대표적인 종목들은 굉장히 좋고. 근데 여기서 주의할 게 이런 것들이 묻는다고 해서 다 똑같은 금광이 아니고 다 똑같은 철도 기업이 아니고 뭐 이렇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를 특징으로 해서 마지막으로 이 피터 린치가 그 마크 트웨인, 그러니까 뭐 월가의 전성일적인 그 펀드 매니저죠. 피터 린치가 마크 트웨인의 말을 하나 더 인용해서 자기 책에서 이런 말을 인용했었는데 하나 더 마크 트웨인의 말을 보시면 이걸 꼭 그 참고를 하시면서 5월달을 투자하셨으면 좋겠는데 동시통역사 장애품을 한번 읽어주십시오. 네, there are two times in a man's life when he should not speculate, when he can't afford it and when he can. 네, 이라고 저게 있네요. 무슨 뜻이냐면 시청자분 보시면 아시겠지만 투기를 하지 말아야 할 때가 2번 있다고 합니다. 여유가 있을 때, 여유가 없을 때 투기를 그러니까 1년 내내 하지 하지 말고 말란 얘기예요. 평생 하지 말란 얘기네요. 예, 투기를 절대 하지 말라는 거예요. 투자는 할 때 투기는 하지 말아라. 예,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테마에 묻어서 그냥 유행에 따라서 우리나라도 그런 집이 있다는 거 아니에요. 증권으로 주식으로 날려먹고 났는데 가훈으로 네네. 주식 투자하지 말라라는 맞습니다. 집도 있다는데 그거하고 거의 비슷한 사례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5월은 전반적으로 가격이 너무 많이 올랐다는 거 말고는 지금 그거 말고는 악재가 없는데 하지만 그 자체 말고도 기본적으로 이런 펀드멘탈 외에 그냥 시장이 좋다는 거 외에 다른 악재가 이런 그 이제 구분이 되지 않는 옥석이 구분이 되지 않고 뭐가 진짜인지 구분이 되지 않는 그런 것이 위험이 될 수가 있으니까 그런 걸 좀 구분해서 투자를 하셨으면 해서 5월 첫날은 좀 가볍게 좀 여러분. 예, 뭐 가벼운 얘기 좋은데 저 하나 마음에 쓰이는 게 네. 중국 제조 PMI 지수가 그렇습니다. 발표가 됐지 않습니까? 예. 51.9에서 51.1로 떨어졌으니까 예, 뭐 예. 크게 악화됐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예. 조금 하향 추세다 하는 부분이 상당히 신경이 쓰이는데 어떻게 네. 보세요? 아, 그게 어떻게 이제 지금 그 기저 효과를 반영을 했다 그러면 계속 상승하거나 그렇죠. 현상 유지 정도는 해야 되는데 그 소폭이라도 빠진 것은 이제 어떻게 보면 그 시장이 악화되는 다른 요인이 있을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뭐 여러 가지 의견이 있겠지만 저는 한편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중국이 아직 쌍순환 경제에서 내순환 경제, 그러니까 내부에서의 그 경제 성장 동력을 완전히 찾지를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고 이게 전월 지표이기 때문에 이 중국이 뭐 미국, 유럽, 뭐 다른 국가로 수출을 통해서 경기 성장을 하면서 그 경기의 동력을 외부에서 내부로 가져오는 그런 힘을 뭐 아직 다 반영하지 못한 것이 아닌가 그런. 뭐 이거는 소설이긴 합니다만은 네. 어쨌든 간에 지금 서플라이 체인이 막 흔들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중국 업체도 그렇고 중국 이외 다른 서구나 다른 나라 업체들도
그거를 염려해 가지고 재고를 확보해 준다라는 네네. 차원에서 네. 막 땡겼었는데 네, 그렇죠. 이게 좀 루즈해지는 예, 예. 가능성은 없는 건지.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그게 긍정적 전망 때문에 재고를 많이 땡겨서 그 중간 단계에 이제 유통망에 그 재고 부분에 로드가 좀 걸리게 되면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구입 여력이 좀 떨어지게 되니까 그렇죠. 네. 거기서 보면 이제 그 구매력이 좀 떨어지게 되니까 이런 소비력이 좀 없어지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죠.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여기까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주신 분 멀린 78의 이민우 대표였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